네, 안녕하세요. 5인용 데빌 장석조입니다. 또 항상 처음부터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어떤 컨텐츠나 어떤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제 채널, 그러니까 이 장석조 감독의 채널에 오시는 그 코어 팬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저 이 작업 일지나 아니면 그 외에 나머지 작품들의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려주시던지 아니면은 뭐 5인용에 대한 이야기, 뭐 저에 대한 질문 그런 것들을 우리 팬분들과 함께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용도로 녹화하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재미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서로 간에 소소한 대화를 하는 차분한 방송이 될 겁니다. 혹시라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1편부터 들으실 필요 없이 지금부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으시는 게 1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앞에 거 들으실 필요 없어요. 참고로 제가 명화마을을 현재 21편을 작업하고 있는데 이 명화마을에 대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명화마을을 프레시한 상태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면 의도치 않은 스포일러를 당할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때마다 항상 깜빡깜빡 하는데 네, 작업일지 29편이겠네요. 네, 작업일지 29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이번에도 댓글이 네, 항상 제 거에는 항상 댓글들이 소소하게 달려요. 최근 날짜 순으로 해서 한번 그 읽는 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아가들이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밖에 비누방울 놀이를 하러 나갔기 때문에 또 시간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현재 시간은 뭐 2017년 9월 25일 오후 5시 9분입니다. 네. 오늘이 월요일이네요. 음, 네. 참 월요일. 직장인들에게는 이제 또 명절 전이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출근하기 싫은 요일이기도 하죠, 월요일이.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봤는데 월요일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직업이 족같은 거다. 네 직장이 족같은 거다. 라고 어떤 낙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밑에 리플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는 리플을 달았는데 진짜로 그런가요? 우리 직장인 분들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그런가요? 직장이 족같은 건가요? 월요일이 족같은 게 아니라? 네, 아무튼 네, 제가 직장인이 아니라서 크게 공감은 하지는 못했어요. 그럼 28편에 달린 댓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 우리 영배님. 네, 저 길에 하는 저 모습이 왠지 이제는 정겨워 보이기까지 하는 우리 영배님. 네, 늦은 시간에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그때쯤 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보시자마자 바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영배님. 그리고 주행랑님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행랑님이 고양이 등인가요? 저게? 스탠드인가요? 네, 썸네일. 저 고양이 스탠드가 자꾸 눈에 익어요. 행랑님 이름은 눈에 안 익었는데 저 고양이 스탠드가 눈에 익은 걸 보니까 우리 주행랑님께서는 제 작업일지에 댓글을 몇 번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안양곰탱이님께서 감독님 명화마을 20편과 작업일지 27편 정말 잘 봤습니다. 저도 낚인 1인입니다. 이번 작업일지도 잘 보겠습니다. 네, 그 썸네일이 자극적이면 확실히 조회수가 다르더라고요. 그쵸? 물론 슬픈 사실이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시즌1 24편 다 끝나면 네, 명화마을 시즌1이 끝나면 저기 썸네일을 일괄적으로 건전한 걸로 대표적인 이미지로 다 변경을 할게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분들을 그러니까 새롭게 낚이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그런 썸네일을 건전하게 했는데 솔직히 감독 입장에서는 좀 별로죠, 그런 것들이. 네. 만약에 플랫폼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좀 감독 입장에서는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독이 플랫폼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감독이 나서서 이거 많이들 보시기에 좀 썸네일 좀 야하게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 거 보면 참 저도 참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워낙에 홍보가 없으니까.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즌 1이 끝나면 제가 썸네일을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제 지적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썸네일이 너무 야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권하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네,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너무 홍보가 안 돼서,
이 명화마을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적어요. 한 4,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20만, 30만 아니면 50만 그렇게 가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썸네일을 좀 야하게 가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시즌1 끝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건전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류하님께서 이른 새벽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에휴, 야한 썸네일의 망자들. 진짜 명작을 몰라서 안탑. 언제나 기대하고 있답니다. 네, 망자들이라뇨. 전 썸네일에 낚여서 오셨더라도 그래도 1편부터 이렇게 정주행 1편부터 쭉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네. 네, 제가 의도해서 너무 죄송하고,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영빈님께서 낚기라고 여기저기 투척은 합니다. 투자라. 아유, 영빈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참 네, 항상 이렇게 조회수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느는 것 같아요.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진웅님께서 아유 참 우리 진웅님 저는 어차피 편의점 야간 알바로 도망가서 거기서 공부하는 데다가 큰 집도 안 갈 거라서 괜찮아요. 하하. 얼마 전에 KFC 치킨을 먹었는데 KFC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더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1008번을 거절당하다가 1009번째 식당에서 승낙을 받아 KFC를 탄생시킨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 이야기가 요즘 저를 지탱해주고 있답니다. 장석조 감독님께서도 힘드실 때 떠올리시는 게 있으신가요? 크크. 오늘도 재미있게 보고 갑니다.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될 거다 그런 생각보다요. 예전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애들한테 거의 뭐 애들 귀에 못이 박혀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애들도 처음 몇 번 들을 땐 괜찮았는데 그 자꾸 들으면 좀 지겹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아무래도 제가 대표고 아이들에게 저희 같은 팀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캐릭터 사업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해외 진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시간은 항상 최선의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팀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힘들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의 삶이 나아진다라고 저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점점 개선시키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야 지금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을 거야 라는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게 제가 20대였는데 어느 이제 30대가 지나고 지금 딱 40이 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 정말 나아질지 아니면 내일 더 나빠질지 그런 부분을 굳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쵸? 계획한다고 모든 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특별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우연찮게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연찮게 갈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우연찮게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우연찮게 부모를 잘 만나서 잘 살고 우연찮게 부모를 못 만나서 못 살고 내가 운이 없어서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운이 좋아서 시험에 붙고 대기업을 들어가고 공기업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전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이 좀 없어서 못 들어갔다고 좌절할 만한 건더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쟤는 나보다 내가 좀 운이 부족해서 그렇지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시험에 떨어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꼭 붙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떨어졌으면 다음에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큰 의미를 안 두는 게 중요하죠. 네. 시험도 마찬가지고 취직시험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돈이 좆도 없어요. 그래서 존나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도 영원히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내일 당장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야지 어떡해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걱정이 참 많은 스타일이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걱정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었는데 걱정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1g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딱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이 팅 튀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게 팅 튀어서 이득을 봤어요. 그럼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걱정 죽어라고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좋은 일이 생기면 걱정해서 이게 이렇게 잘 됐구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현재 할 수 있는 거 그만 하면은 진짜 힘들 때는 예전에 진짜 20살 때처럼 그렇게 미래에는 더 나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조금 변경이 돼서 에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가보세요. 그쵸? 더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씨 이게 내 지금 뭐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안 돼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좌지우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노력 안 하고 진짜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노력 안 하면서 이 상황이 벗어나길 원하는 사람은 없죠. 진짜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절망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절망이 되게 그 위험한 이유가 절망을 하면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절망했어, 좌절했어, 그래서 쓰러져서 더 이상 그 일을 안 하게 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근데 잠시 절망을 할 수 있어요. 잠시 비관할 수 있고 절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천천히 걸어간다면 그 좌절의 순간이나 비관의 순간도 어찌 보면은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겠죠. 네, 또 주저리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저는 예전에 힘들 때는 미래는 좋아질 거다라고 끊임없이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한 게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되겠지입니다. 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또 그때가 생각하죠 뭐. 그쵸? 어떻게든 되겠지. 그게 지금 현재 가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는 그래 어떻게든 되겠지 그 생각합니다. 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진웅님께서도 지금 시험 준비하는데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괜히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좌절이나 어떤 진짜 힘들어서 잠시 쓰러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중2병 같은 말이긴 한데. 그리고 SKHRPCC님께서 반갑습니다. 네, 태극기만 봐도 기분이 좋네요. 와, 이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색다릅니다. 그런가요? 예전에도 몇 번 새벽에 올린 적이 있었죠? 오늘은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낮에 올리겠네요. 그쵸? 너무 좀 이게 그 비정기적이까지 하지만 대중이 없죠. 네. 제가 그냥 마음대로 녹음하고 싶을 때 녹음하는 거라.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SKHRPCC님이나 김진웅님, 유영일님처럼 그러니까 이 작업 일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 200~300명 정도 코어 팬분들밖에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저를 위해서 그분들과 조금이라도 대화를 더 하고 싶어서 마치 옆에 있는 친구나 형, 동생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작업 일지를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편안하게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나왔는데 안 들었다고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들을 수 있는 때가 되면 듣고 또 몇 편 건너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편안하게 서로 사는 얘기 이렇게 저는 김진웅님께서 이렇게 사는 얘기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다른 분들께서도 사는 얘기 해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네, 저 대화하는 것 같거든요. 네. 유영일님께서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썸네일 낚시 좋습니다. 더 많이 하하 많은 뷰는 지속적이고 질 좋은 작업이 가능하게 하잖아요. 온 국민을 낚읍시다. 아이고 영일님 고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시트콤 명화마을 시즌2는 좀 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존바라가 좀 투자를 좀 잘 받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아무튼 더 많이 봐주시면 투자도 더 잘 되니까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또 그 또한 우리 진웅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가봐서 달라지겠죠. 일단 지금 현재 명화마을 시즌1 마무리 잘하는 것만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2는 그때 가서 생각하죠. 투자가 되면 계속 하는 거고 안 되면
우리 또 팬분들께서 몇 년이고 잘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 지금 신연예인 지옥도 그렇고 이웃집 원영도 그렇고 많이 기다려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다려 주시는 분들을 위해 저는 책임지고 완결을 하겠습니다. 뭐든지 간에 말이죠. 그 기간이 얼마만큼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하지만 우리 팬분들에게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건 언젠가는 마무리를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으니 말이죠. 아무튼 네, 또 그리고 김구배님께서 댓글 읽어주시는 거 재밌네요. 꼬박꼬박 댓글 올릴게요. 아이고야 구배님 처음 댓글 달아주신 거죠?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 썸네일도 그렇고 아닌가? 한 번 정도 뵀었나? 아무튼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자주 사는 얘기, 본인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우리 구배님 댓글 읽으면서 또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갓보이스님께서 하하하 명화마을 하하 앞으로도 좋은 작품 부탁드립니다. 네, 명화마을 참 네, 제가 굉장히 현재 심혈을 쏟고 있는 작품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재밌는 스토리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하하. 시즌1 딱 끝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시즌1이 끝나면 한 편이 끝났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할 생각이고 더욱더 시즌2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마무리가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시즌1 나름대로 또 시즌2를 기다리면서 시즌1을 열심히 정주행을 했을 때 또 나름 스토리가 어느 정도 완결되는 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머릿속에 스토리를 짜놨으니까요. 아무튼 네, 24편까지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인드캣 세븐님께서 유리파파 기대됩니다. 근데 워낙에 좀 네, 유아적인 애니메이션이라서 아직 시도는 못 해보고 있어요. 신연예인 지옥이나 일지보인용 완결하고 명화마을 완결하고 추후에나 끄집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중간에 뭐 유리파파에 대한 투자가 들어오면 또 이게 먼저 될 수도 있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트비스 S님께서 썸네일에 낚여 명화마을 보게 된 1인 부들부들 너무 꿀잼 유유 우우 아이고야 우리 마트비 S님 이런 처음 댓글 달아주셨고 너무 반갑고요. 참 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 낚시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낚여서 명화마을을 그래도 꾸준히 보게 되셨다니 참 저로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네, 참 네, 의도가 적중을 했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마트빈 S님 앞으로 작업일지에서도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우리 503 박근혜 썸네일만 봐도 흐뭇흐뭇. 네, 그래서 썸네일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주셔서 네, 제가 그 썸네일을 네, 특별히 항상 신경 쓰는 거 오히려 썸네일 신경 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네, 또 21편 썸네일을 어떻게 그릴지 또 지금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또 21편 썸네일도 기대해 주세요. 정영호님께서 아유 우리 타국에서 고생하신 우리 영호님 딸바보 장석조 감독님 보기 좋네요.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아이고 영호님 어떻게 이번 추석에 어떻게 보내시나요? 타국에서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한인분들끼리 서로 간에 어떤 추석에 보내는 뭐 어떤 뭐 행사나 아니면 서로 간에 뭐 밥 한 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영호님 네 추석 곧 다가올 추석에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스트링플러님께서 소집 해제 7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역같은 예비군이 있어요. 헤헤. 네, 우리 스트링플러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인간극장 비용 어떤 사람이 무단 업로드 한 거, 그리고 누가 2차 수정한 거, 자기 것도 아니면서 닉네임 넣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신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글로 네 이게 YG에게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 노래는 물론 싸이 쪽에 있지만 그림이나 이런 건 1차 저작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저작권은 저에게 있지만 이게 사용권이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용권이 YG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를 저작권을 주장을 해서 그 유튜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유튜브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저작권은 YG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YG가 이걸 보고 처리를 해야 그 유튜브에서는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그런 형식인 거죠. 그쵸? 아무튼 우리 스트링플러님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무튼 스트링플러님 너무 감사합니다. 롤스로이스님께서 저번에 말했던 거 오늘 또 죄수하고 왔습니다. 삭신이 쑤신다는 말은 이런 때나 할 수 있는 말이군요. 그래도 뭔가 욕심을 갖고 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어렵게 쟁취한 건 그만큼 보람이 있겠죠. 그쵸? 네. 잘 되실 겁니다. 꼭 붙으실 거고요. 욕심을 갖고 어떤 거를
했을 때 그게 딱 내가 힘들게 쟁취하면 그만큼 또 값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롤스로이스님 멘탈 잘 잡으시고 힘내십시오. 김상수님께서 안효민 성우님의 목소리는 파워레인저에서도 들었어요.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에서도 현재는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의 고릴라 수인 역을 맡고 계시죠. 다양한 목소리 하고 계세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뭐 위키나 아니면 나무 거기서 그 나무 위키죠? 나무 위키, 나무 트리, 나무 위키 뭐였더라? 아무튼 거기서 한번 안효민 성우님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출연하셨던 목소리를 다른 분들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실력 좋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최민주님께서 명화마을 보면서 궁금한 게 주대발이나 다른 남주들이 못생긴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애니를 해서 보는 눈이 다른 건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약간 현실을 좀 반영을 했어요. 사실 정말 이쁜 여자가 있으면 많은 남성들이 그러니까 좀 자신의 외모가 그래도 내 외모가 그래도 보통은 가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성들이 정말 이쁜 여성에게는 잘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왕왕 있죠. 그래서 얘 정도면은 그래도 나랑 사귈 때 거절은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좀 쉽게 생각하는 여성에게 많이 들이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이쁜 여자에게 용기 있게 대시하는 그러니까 좀 그런 용기 있는 남성들 같은 경우가 의외로 이제 외모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재력이나 외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미인을 차지하는 경우가 또 심심치 않게 있죠. 근데 이제 보면 주대발 같은 경우는 자신의 눈높이에 맞춘 그래도 진이 정도면 나랑 사귈 수 있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되게 쉽게라는 것보다 좀 편안하게 친구로 다가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의 감정이 싹 튼 거죠. 그리고 약간 첫사랑 같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주대발처럼 좀 약간 대단히 좀 순진하고 좀 바보 같은 애들은 자기가 일단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다른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쁜 여자가 나타나도 그래 쟤는 내 첫사랑이고 그런데 일단은 재화와 의리를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라는 약간 좀 순애보적인 그런 게 좀 있어서 다른 미모의 여성이 나타나도 웬만하면은 잘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본다라기보다는 그래 내가 어차피 못 올라갈 나무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대발 같은 경우에는 고소희를 보고 이쁜 건 아는데 어차피 쟤랑 사귀지 못할 거라고 처음부터 아예 못을 박아놨던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여자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어필을 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성 앞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대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되게 고단수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는. 네, 20살 초반 어릴 때는. 그리고 막대하고 오히려 되게 막 친구처럼 되게 허물없이 대하면 오히려 경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여성과 잘 될 확률이 큰데 정말 이쁜 여성 앞에 쓰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굳거든요. 그러니까 좀 경직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되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주대발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얘는 어차피 뭐 나랑 사귈 가능성 제로로 두고 그리고 첫 단추부터 잘못 꼈잖아요. 막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 그런 식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주대발과 고소희를 사귀게 할 것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좀 고민이에요. 그리고 막상 사귀기 전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재밌지 일단 사귀면 약간 긴장감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대신에 사귀고 난 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초보 연인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과연 15세 안에서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 뭐 손을 잡는 거, 어깨에 손 올리는 거, 뭐 머리를 쓰다듬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진도 뺀다라 그러죠. 진도가 나가는 거. 왜냐면 서로 키스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소위 말해 이제 저녁에 잠자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게 이제 되게 풋풋한 사랑을 그리는 데 있어서 과연 15세로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 네, 아마 주대발과 고소희가 혹시라도 사귀든지 아니면은 그 뭐 김정호랑 그 고소연이 사귄다든지 아니면 고현정과 김정호가 사귄다든지 뭐 마두락과 고소희나 고소연. 그러니까 마두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지금 그 희망을 적고 계시는데, 네, 마두락 무서운 놈입니다. 왜 무서운 놈이냐면 이 동정표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 약간 모성애 같은 게 있어서 조금 그 마두락처럼 불쌍함의 오라를 가지고 있는 친구애가 오히려 마음을 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은 샹오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생각들입니다. 감독이 가진 생각인데, 문제는 이 감독이 가진 생각을 그대로 과연 작품에 투영을 시키느냐? 아니죠. 감독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극의 특성상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얼마든지 노선을 틀어서 누구와 누구를 어떻게 연결시킬까를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연애 라인을, 그러니까 멜로 라인을 그 단정 짓지 마십시오. 네. 단정 지으시면 나중에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커플들이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네. 모든 커플들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께서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또 왜 못생긴 여자를, 그러니까 장주원도 이제 못생긴 여자를 좋아한다는 설정인데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물론 당연히 이쁜 여자 좋죠. 근데 꽂히는 포인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주원이 과연 고은정에게 어떤 포인트에서 꽂혔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남자든 여자든 멋있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상황이냐 아니면 어떤 순간이냐. 네. 그래서 그 장주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엄마도 되게 미인이고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애도 되게 미인이고, 그러니까 이쁜 애들을 많이 봐왔던 상황에서 그래서 반대급부를 못생긴 애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고은정에게 다른 매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스포일러 날릴 수 없으니까 차후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장주원이 왜 고은정에게 꽂혔느냐 라는 부분은 제가 천천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빨리 만나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뭐 그거는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 못생긴 여자를,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나미 뭐 아니면은 그 누구냐 그러니까 추녀의 대명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그우먼들, 박지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오나미나 박지선 같은 분들 실제로 보면 일반인보다 이뻐요. 네. 일반인들보다 이뻐요. 평범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평범하시고 너무 이뻐요. TV에서 그렇게 브라운관에서나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만나면은 우리가 사귀었던, 그러니까 평범한 여성들보다 훨씬 이뻐요.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 지적해 주셨던 대로 애니이기 때문에 애니를 해서 보는 눈이 다른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애니메이션과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른 캐릭터들이 너무 이뻐서 그렇지, 사실은 실제로 보면 고은정이나 최진이나 그냥 보통 평범한 여자들인 거죠. 네. 솔직히 완전 추녀, 완전 추남. 네. 그런 개념이라는 게 사실 애니메이션에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크게 존재하지 않지 않나요? 완전 너무 뚱뚱해서 저런 뚱녀를 누가 좋아할까, 저런 뚱남을 누가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해도 또 취향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좋아하는, 뚱을 좋아하는 취향이 있거든요. 네, 존중합니다. 그것도 그분들에겐 매력 어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취향이 아닐까. 네, 애니과라서 그런 건 아니고 취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태현님께서 유리파파라는 작품이 있었다니 저는 몰랐네요. 네, 모르실 수밖에 없었죠.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캐릭터만 좀 잡아놓은 겁니다.
거기다 마침 내일 제 생일인데 작업일지 올리셔서 석조님에게 생일 선물 받은 기분 들었습니다. 어이쿠야, 생일 벌써 지나셨겠네요. 22일이 생일이신가봐요. 그쵸?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우리 최대현님 몇 번째 생일이신가요? 네, 아무튼 나중에 들으시면 답글도 좀 남겨주시고. 크크크. 그나저나 제가 기발한 생각을 했는데 명화마을의 재앙의 피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 붕괴와 세월호 침몰 사태를 모티브로 해서 정오 일행이 여행 가다가 건물이나 여객선이 무너지거나 침몰하면서 캐릭터들의 죽음이 가까워오자 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진심을 말하고 같이 갇힌 진국 아저씨와 마마보이, 또 서로 얘기하고 마지막에 구조되는 겁니다. 만약 세월호 침몰 사태를 모티브로 한다면 정오 일행이 혼자 도망치려고 도망치는 선장을 두들겨 패고 경찰에게 넘겨주면 더 좋고. 이게 정말 그러니까 스토리를 예를 들어 배가 침몰해서 어디에 갇혔다, 아니 어디 섬에 이렇게 거기에 떨어졌다, 그런 식의 스토리는 지금까지 되게 흔하게 쓰였던 것들인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그 스토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슬프고 제 자체로도 이걸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그 만화로 그러니까 꼭 그게 아니라 연상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아예 배제를 해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저한테도 너무 큰 트라우마거든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재앙 사태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간의 캐릭터들이 어떤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스토리를 저도 사실은 쓰고는 싶은데 그 재앙 설정을 웬만하면 그 두 가지는 좀 피하려고요. 삼풍도 그렇고 어떤 세월호 사건도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그 두 가지는 피하려고요. 아무튼 그런 재앙 사태는 다른 쪽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재앙이 예를 들어 산에 갇혔는데 산사태가 나서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가는 길이 막혀서 둘만 따로 떨어진다든지 그런 식의 상황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세월호 참사나 삼풍백화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불행한 사태고 정말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정말 트라우마죠. 너무 슬퍼요. 진짜 거기에 얽혀있는 모든 새끼들은 전부 다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나쁜 새끼들 아주 그냥 이제 밝혀내야죠. 박정직님께서 명화마을 장석조님 화이팅. 아유, 우리 박정직님 고맙습니다. 제 후임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항상 이름이 보이면 반가워요. 뽀까님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뽀까님, 아이고 일하시느라가 정신 없으시죠? 추석 전에 마무리 잘 하시고 추석 때도 집에 잘 다녀오세요. 우리 같은 동정업계분 너무 반가워요. 유기정님께서 유기정님 맞으시죠? 정유기님이 아니고 명화마을 꼬박꼬박 챙겨봤어요. 작업일지도 꼬박꼬박 챙겨보겠습니다. 5인용 데빌 화이팅! 아이쿠야, 처음 댓글 달아주신 것 같아요. 작업일지는 사실은 이게 재미가 그닥 없어서 그냥 제가 우리 팬분들 댓글 읽어주고 작업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는 거라 꼭 안 들으셔도 되고 명화마을 잘 챙겨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작품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다음 작업일지 댓글에서도 또 꼭 뵀으면 좋겠네요. 서정훈님께서 오늘도 휴식은 작업일지로군요. 아이쿠야, 항상 빡세게 일하는 당신께서 조금 쉬실 때 작업일지를 들어주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터오님께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좀 짧아도 되니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적당히 끊어가세요. 그러면 참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작품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작비를 투자를 받아서 제작을 한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일 때 최대한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커서 그래서 한번 좀 무리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 24편까지는 제가 최대한 열심히 만들게요. 그리고 아마 21편만 20분이지 22편부터는 또 한 10분, 11분 그 정도로 제가 크게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밌게 잘 만들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는 시트콤 명화마을 여러분들께서 다 보시고 나서도 어느 정도 여운도 남고 그리고 정말 재밌는 한 편 잘 봤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시즌2도 정말 꼭 투자 받아서 잘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마무리 잘 지어볼게요.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의 능력을 믿어주십시오. 큰 소리만 뻥뻥 치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쫑팡님께서 요즘에 시험기간이라서 시청할 시간이 없네요. 이제야 챙겨봅니다. 시험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쫑팡님께서도 시험기간일 때는 제끼세요.
그 작업일지 들으실 필요 없고 그냥 공부하시다가 명화마을 그냥 그 쉬는 시간에 잠깐 한 10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시고. 사실은 작업일지 들으면서 공부할 수는 없어요. 작업이나 어떤 단순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 어떤 집중해서 해야 되는 공부일 때는 웬만하면 안 들으시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꼭 꼬박꼬박 안 챙겨 들으셔도 돼요. 네, 그러시면 오히려 제가 더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냥 우리 지금 들으시는, 네, 듣고 있는 우리 200~300명의 코어 팬분들, 네,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코어 팬분들께서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부담 없이 들으세요. 꼭 한 편 한 편 다 들으실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실 상황 되면 들으세요. 지금 녹음한 지가 35분이 됐는데 아마도 우리 비누방을 하러 간 우리 아가들이 조만간 들어올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다가 갑자기 제가 중지를 하면 아, 비누방을 하러 나갔던 아가들이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작업일지 들으시는 분,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께서는 좀 당황할 수 있어도 지금까지 들어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그랬던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실 거예요. 이니아스님께서 존바라와 계약해서 명화마을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명화마을 같은 대작을 못 보면 심심할 것 같아요. 감독님 완결까지 힘내세요. 아이고 이니아스님 고맙습니다. 뭐 만약에 시즌2를 투자를 못 받으면 제가 뭐 별도로 여력을 잘 마련을 해서 여력이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도 만들든지 해서 꼭 그 완결을 지을게요. 네. 아이고 이렇게 제 걱정을 해주시니까 너무 참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수지님께서 벌써 추석이 얼마 안 남았다니.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이 좋았는데 지금은 생일, 명절, 기념일 이런 거 관심 끄는 지 오래네요. 유유 친척들의 돈 얘기, 미래 얘기도 싫지만 제사 음식 만드는 거, 남은 제사 음식 포장해 오는 것 등등 제사 문화를 지향하는 편이어서 이번 추석에도 또 버러우를 타야겠어요. 네, 저도 이런 거 너무 싫어요. 특히 친척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은 대놓고 얘기 안 하죠. 근데 이제 슬쩍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 어떻게 뭐 하는 일은 잘 되니? 부터 시작해서 그쵸? 아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명절 때 이렇게 친척들 모이는 거보다는 그냥 우리 부모님 그냥 부모님께 그냥 평소에 잘 찾아뵙고 그러고 명절에는 그냥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딸들 있잖아요. 딸들 나중에 크고 그러면은요 명절에 온다면 오지마 그럴 거예요. 와이프랑도 서로 이야기했는데 야 명절에는 오지 말고 길 복잡하고 그러니까 오지 말고 명절 지나고 한두 달 있다 그냥 편할 때 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명절에는 절대 못 오게 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와이프랑 같이 어딜 놀러 가든지 그래서 아예 못 오게 하려고요. 와도 엄마 아빠 없다 그렇게 해요. 네, 저처럼 생각하는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명절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수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김영덕님께서 요즘 집에 이것저것 일이 너무 많아서 한동안 댓글도 못 달고 작업일지를 못 들었네요. 아유 용덕님 별 말씀을요. 앞으로는 자주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덕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바쁠 땐 이것저것 많이 다 신경 쓰시고요. 작업일지는 정말 할 일 없을 때 정말 내가 이제 짬이 너무 나다 못해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그냥 너무 잠이 잘 안 오고 불면증도 있고 할 일도 너무 없다. 그럴 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저는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일지는 계속 될 거고 지금 29편 녹음하고 있는데 한 50편, 60편 그때 다시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리 알잖아요. 우리 편하게 가자. 우리 이동환님도 처음 댓글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 명화마을 21편은 언제 나와요? 얼렁 보고 싶네요. 네, 제 계획은 10월 10일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씬을 작업을 하는데 네 이제 10월 1일부터 또 연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네 가장의 몸으로 과연 명절 때 며칠이나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참 고민인데 그래서 10월 10일은 힘들고 12일 그쯤 생각하는데 정 안되면 17일까지라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21편이 너무 길어요. 20분이라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고 22편부터는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한 2주에 끊어볼 수 있는 그런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될진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동아님. 네, 반갑고요. 작업일지에서 또 자주 뵙겠습니다. 쫑팡님께서 혹시 썸네일 제작 프로그램은 무엇을 사용하세요? 네, 저는 온리 플래시입니다. 네. 포토샵도 잘 안 써요. 그냥 무조건 플래시입니다. 플래시는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후비아님께서 이번 주말에 벌초하러 가서 올라오는 길에 드디어 작업일지를 보네요. 내려갈 땐 조수석이라 못 봤지만 올 땐 뒷좌석이라 마음 편히 볼 수 있어 좋네요. 아이고 후비아님 벌초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어제 벌초를 하러 다녀왔는데요. 제초기를 한 1시간 반 돌렸더니 지금 온몸이 다 쑤셔요. 손은 덜덜 떨리고 지금 그림 그릴 때 손이 자꾸 떨려요. 이렇게 제초기를 잡았더니 네. 제가 제초기를 군대에서도 잘 안 잡았거든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이리 삐대고 저리 삐대고 하면서 제초기 몇 번 잡아보고 너무 힘들어갖고 네 제가 그렇다고 제초기를 잘 돌리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근데 군대에서도 제대로 안 돌린 제초기를 네 최근에는 요 몇 년 사이에 계속 벌초 때마다 제초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가 막내시고 제가 그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막내라 그 형님 큰형이랑은 저랑 한 15살 16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50대 중반이시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을 붙잡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붙잡는데 그닥 잘하진 않는데 또 다른 형들은 제초기 운전해야 되고 막 그래야 돼가지고 제초기 붙잡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붙잡아야죠.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1년에 한 번 잡는 거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도 익숙하지 않은 거지만 하고 나면은 삭신이 쑤셔요. 네, 제초기 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팔이 계속 덜덜덜 떨려요. 그리고 온몸이 알배기인 것처럼 막 그리고 저처럼 책상에만 앉아서 그림만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제초기 잘 돌리시는 분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어제 벌초하고 얼굴도 타고 네 손도 떨리고 그러면서 지금 손이 떨리는 게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림 그릴 때? 네 이렇게 방송할 때는 원래도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네, 손까지 떨리니까 참 죽을 맛이네요. 네 아무튼 참 이제 곧 추석인데 우리 애기 달려오는 소리 들리죠? 지금 달려오는 소리 들리죠? 발자국 소리 들렸죠? 애기 소리 들리죠? 네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때 뵙지요. 우리 애기들 왔어? 잘 갔다 왔어?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